나딩서의 교육과 행복론 중에서 행복론은 어떤 내용인가? 안녕하십니까? 제7화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전 시간에는 미국의 교육 필학자 나딩서의 교육 행복론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나딩서의 행복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딩서의 행복론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송승재의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일까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 목적이 행복한 인간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분명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딩서는 다양한 행복론을 인정하며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딩서가 다양하게 받아들인 행복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소극적 의미의 행복, 적극적 행복, 배려하는 관계, 민주주의의 4가지 핵심 이론을 범주화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극적 의미의 행복, 고통의 최소화입니다. 나딩서는 자신의 저서 행복과 교육에서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소극적 행복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축소, 제거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행복의 강도가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줄어드는 것도 행복이지만 긍정적 요인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딩서가 제안하는 것은 고통이나 아픔이 생길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나눔으로서 고통이나 아픔을 줄이고 위안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딩서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결코 전적으로 자유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주요 교육 내용은 자유교육에서 강조된 언어와 논리, 수학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모든 학생이 언어적, 논리적,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육 내용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미래의 행복이 지금의 행복보다 더 클 것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꼭 필요하지 않는 학문적 내용을 공부하면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양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경쟁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나딩서 행복론에서 첫 번째로 고통의 최소화는 현재 한국 교육에도 긴장을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교육 내용과 교육의 양이 학생들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며 교육의 목적이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거나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등의 상대주의에 있습니다. 나딩서는 고통의 정당화를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거나 또는 겪지 않는 상태에서 성취를 할 수도 있고 성취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수준이 올라가고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뿌듯함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일부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만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보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적절하지 못하며 고통 없이도 성취하고 행복한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습에 적용한다면 즐겁게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성취와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적극적 의미의 행복, 즉 필요와 원함의 충족입니다.
필요와 원함의 충족은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남으로써 생기는 행복을 말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행복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행복 수준 이상으로의 능동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행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딩스는 행복은 필요와 원함의 충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함과 욕구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필요, 원함 등은 모두 주관적으로 바라는 것들의 언어적 혹은 육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는 어떤 기본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이고 의식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원함은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발음입니다.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정 행동이나 대상을 말합니다. 추정된 필요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교육, 훈육, 푸른 채소, 더 많은 수면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필요를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언어에 의해 추정된 필요가 과연 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인지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한 추정된 필요와 아이들이 생각한 원함이 서로 상충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삶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은 여러 사람들의 원함이나 원하는 행복과 유사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중 대부분 즐겁고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즐겁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나딩스는 만약 강제성 없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강제성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강제적 행위에는 반드시 설명, 논의, 위로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불쾌와 공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어른은 이해와 공감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강제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찾아볼 수 있겠고 때때로 추정된 필요를 그냥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정된 필요가 대상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는 배려라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친밀하고 좋은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딩스는 자신에 있어서 배려해서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라고 보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한정하는 근본적인 배려관계를 인지할 때 깊고 정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나딩스가 주장해온 배려윤리의 핵심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며 함께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발생하고 이 기쁨은 저서 행복과 교육에서 배려와 실천을 통한 행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딩스는 기존의 저서인 배려와 배려 교육론의 내용을 발전시켜 행복과 교육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친한 주변 인물과의 깊은 관계, 사회적으로 만나게 되는 넓은 관계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더라도 어려운 관계인지가 중요하며 서로 아끼고 가깝게 여기며 배려하는 관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이 타인의 것과 친밀한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대다수 사람들과의 우호적, 행정적 관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안정적이거나 지지받지 못한다면 사회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힘들 것이며 이와 달리 대다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많은 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포면적일 수 있어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든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행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사회 환경에서 점점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를 약하게 느끼게 되며 유대 관계의 부족은 불안정한 관계를 가지게 올 수 있으며 공동체의 상실은 개인의 행복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민주주의적, 즉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인간은 남과 다른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받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딩스는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나딩스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동료 시민들의 선한 의지와 동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가운데 만족할 만한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는 일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평등을 자신의 재능, 인격, 인성, 삶의 방식 등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라고 봄으로써 행복을 위한 교육에서 지극히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나딩스가 생각한 민주주의 다양성의 인정 개념에 대한 사상의 배경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지 않는 시기에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두이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을 통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심사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수가 점점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련짓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의 목적이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꽃, 계급, 인종, 국적 등 우리가 하여금 우리 자신의 행동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철폐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개인이 반영해야 할 자극이 다양하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개인의 행동의 다양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딩스 행복론의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